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죠.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수산물 식문화가 잘 발달해 왔는데요. 올겨울 우리 식탁에는 어떤 수산물이 올라올까요? 네, 최근 제철을 맞은 수산물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국내 겨울철의 수산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심길보 해양수산연구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국내에서 잡히는 겨울을 대표하는 수산물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수산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겨울을 대표하는 수산물은 미국 FDA에서 그 세계 4대 진미식품으로 정한 보고가 있으며 일본에서 이름이 20가지로 불리는 방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넙치, 그리고 흰살 생선의 그 왕인 참돔, 그리고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알칼리 식품인 해삼, 숭어가 겨울을 대표하는 수산물이고 그 밖에는 우럭, 삼치, 문어 등도 있습니다. 생선과 조개류는 일반적으로 어패류라고 부르는데요. 동일 종류라도 시기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맛이 있는 시기를 제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패류는 산란기 전에 활발히 섭외 활동을 하여 지방질이라든지 유리아미노산, 글리코겐 함량이 풍부하며 이 시기가 제철이고 맛도 좋게 됩니다. 이들이 그 맛이 계절적으로 변하는 것은 정미 성분이 조성하고 글리코겐 지방질 함량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겨울철 대표 생선인 방어와 겨울 별미인 붉은 대게를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수산물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제철 수산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많고 그 폐류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 맛이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선정한 이달의 수산물인 그 방어의 경우에는 다른 수산물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라든지 나야신과 같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이라든지 DHA, EPA, 타우린 등이 많아서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심근경색, 혈전이라든지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의 예방에 좋습니다. 붉은 대게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발육기 어린이에게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어 회복기 환자에도 매우 좋습니다. 최근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으실 건데요. 알코올의 해독 작용도 있어서 술안주도 좋고 내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등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에는 키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수산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겨울 제철 수산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 수산물 하면 대표적으로 좀 과메기를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꽁치, 과메기가 좀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청어로 만든 과메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아마 이제 기후 변화가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메기는 포항 지역의 전통 지역 특산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메기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저희가 설까지 일반적으로 제조해서 유통을 하고 됩니다. 겨울철에 꽁치나 청어를 그늘에서 며칠 동안 반건조 상태로 말려서 지방이 풍부하고 독특한 식감이 생성되어 그 맛이 좋습니다. 원래 과메기는 청어를 이용해서 제조하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청어 어획량은 1930년대 초반에 연간 7만 톤에 이르렀는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해서 1990년대 중반에는 만 톤 이하로 감소해서 이 과메기의 원료가 청어에서 꽁치로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청어 어획량이 20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면서 2008년도에는 4만 5천 톤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고 최근에는 2만에서 3만 톤 유지로 그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시 꽁치 과메기가 아닌 청어 과메기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 하면 굴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양이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데 근데 굴이 최근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 굴은 겨울철을 대표하는 수산물인데요. 김장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 김장철에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굴 가격도 하락을 하고 굴 소비량이 많이 감소하고 되고 있는데
불황의 장기화로 식재료 구입비가 감소를 하고 있고 핵가족 등 사회 구조 변화로 김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굴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고수온의 장기화로 인해서 인공 채묘 등 굴의 탄력이라든지 그 선도 저하가 빨라서 상품성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 소비는 대부분 온물 형태로 그 생굴 위주로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이 제철인 굴은 글리코겐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글리코겐 함량은 여름철에 가장 낮았다가 2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가장 맛있는 시기는 글리코겐 함량이 많이 축적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가장 맛이 좋고 아연 등 미네랄 함량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과 맛을 지킬 수 있는 제철 수산물인 굴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청어도 그렇고요, 굴도 그렇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 비교했을 때요, 뭐 어종의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발생이라든지 함께 우리나라 역시 주변 해역의 수온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양염류라든지 먹이생물 등 어장 환경이 변화되면서 난류성 어종들은 증가를 하고 한류성은 감소하는 등 수자원의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7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의 온도는 1.18도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이 보다 3배 이상 상회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의 수온 상승 속도가 우리나라 인근 바다 중 가장 빠른데요. 이로 인해서 동해는 많은 어종의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 명태라든지 오징어들이 사라지고 있고 남해에서만 볼 수 있는 어종들이 동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리돔의 경우 제주에만 볼 수 있었는데 2010년도쯤에는 독도에서도 발견되고 최근 동해에서 옥돔이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기온 상승이라는 등에 의해서 어종 변화는 여러 가지 일어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어업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명태라든지 오징어 수의 급감 등이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겨울철 식탁 위에 오를 해산물들 어떻게 변해갈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물의 어획 지역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서 제주를 비롯한 남해 대표 어종이 동해라든지 서해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어종들이 한류성 어종인 방어, 대구, 삼치 등이 있는데 이런 어종은 그 봄에서 가을까지 북쪽에 머무르다가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져서 남해로 몰려드는데요. 최근 그 산란기인 겨울이 그 제주나 울산, 통영이 주산지로 꼽히던 어종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남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라든지 서해로 머무는 고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어라든지 이런 어종들의 그 어장이 북상했기 때문인데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가 주 어장이었는데 서해에서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치도 남해보다는 동해에서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는 우리의 식탁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고 오르는 명태를 최근에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그 어족 자원이 점점 고갈되면서 수산물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식탁에서 수산물은 매우 귀한 음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든지 해외 어장 개척, 수산자원 관리라든지 수산 양식의 첨단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바다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심길보 해양수산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